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한 달 반 만에 6,000포인트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결렬이 됐었죠. 그런데 그 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금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이 반도체 기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증권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우주항공과 창투사 관련된 섹터의 힘도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그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스페이스X의 지금 발사체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다다음 달 6월 달에 상장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 규모가 2,600조 원 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관련된 기업들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권사들에서도 ETF들을 속속히 좀 출시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죠. 네, 스페이스X에 대한 IPO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상장 예상 시기는 올해 6월에 지금 상장을 준비 중에 있고요. 예상 기업 가치는 1조 7,50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했을 때 2,600조 원 규모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공모 규모가 최대 75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역대급 자금 조달 규모를 보게 됐을 때 가장 높았던 게 사우디 아람코였는데요. 이 사우디 아람코를 2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의 공모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시가총액 규모 역시나 상장하자마자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6위까지 성큼 올라설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듯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스타링크의 위성망을 확대하는 자금으로 사용이 된다던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러니까 미래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가치가 더 크게 평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스페이스X가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의 사업 구조로 나눠볼 수 있을 듯한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스타링크입니다. 적외도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스페이스X의 매출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시아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펼치고 있죠. 구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탄탄한 자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로켓 발사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여러 가지 로켓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팰컨 9이고요. 재사용 로켓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지금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을 해서 시장을 놀래켰던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라던가 정부 그리고 민간과 같이 여러 가지의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만큼 그만큼 또 자금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8% 정도의 수준이고요. 지난해 매출 추정치만 보더라도 최대 238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은요. 투자를 많이 하고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 속에서 시장은 좀 주목을 하는데 이제는 탄탄한 매출까지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위성 발사의 80% 이상을 스페이스X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독보적인 세계 1위의 위성 발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는 만큼 특히나 요즘에는 우주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스페이스X가 지금 한국에 청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이 공보 물량의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의 비중을 최대 30%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배정이 된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해외 IPO에 대한 투자를 국내 투자자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금융감독원에서도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공모할 수 있는지
법률이 있는지 이를 좀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그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우선 해외 IPO에 대한 기업들을 국내에서 일반 청약으로 진행했던 실제 예시가 전혀 없다는 것, 지금이 최초라는 거고요. 증권 신고서 제출과 같이 국내에서도 당연히 공모 절차가 필요한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것이 변수입니다. 과연 이렇게 촉박한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러한 변수를 뚫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글로벌 IPO에 대해서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첫 사례로 지금 남길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국내 증권사들이 이제 이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에 대한 IPO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그러면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 자유롭게,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과연 국내에서도 스페이스 X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X가 6월에 상장을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증권사들에게서도 이제 먼저 이 스페이스 X가 상장되기 전에 관련된 ETF를 출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패시브와 액티브 그리고 확장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운용을 하고요. 핵심 우주기업 10개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습니다. 만약에 스페이스 X가 상장되게 됐을 때 최대 25%의 비중이 스페이스 X로 꾸려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장이 될 때 초기에 시장의 주목도가 굉장히 커지는 만큼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큰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ETF에서는 대표적으로 에이스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한국투자 신탁운용에서 만든 ETF고요. 펀드 매니저가 종목의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ETF고요. 스페이스 X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편입을 하는데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도 편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IPO 기대감을 좀 선반영될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사들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만큼 IPO가 되기 전까지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ETF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확장형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 괜찮은 그런 ETF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단순하게 스페이스 X 투자사들만 담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이라던가 방산까지도 확장되어서 포트폴리오에 담은 ETF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4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OL 미국 우주항공 탑10 같은 경우에 신한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고 우주 핵심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고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 기업들도 함께 좀 묶여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원큐 같은 경우에는 UAM과 같이 미래 교통산업까지도 좀 확장돼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ETF 선정하실 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임 같은 경우에는 타임폴리오에서 지금 만든 액티브 ETF인데 액티브 전략에다가 방산과 우주를 혼합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방산 기업들도 괜찮고 우주도 좀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ETF 담아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쪽을 좀 바라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이 약 58%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종목에 대한 특정한 종목을 투자하는 게 조금은 좀 걱정되시고 또 종목 선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증권사에서 ETF를 정말 많이 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 정리된 거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여기에다가 증권사들에서도 지금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딱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SK증권에서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1분기 실적 역대급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실적, 무려 370%나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되는 실적의 이유는 투자에 대한 지분 가치가 올라가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본업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위탁 매매 수입 자체가 37%나 증가를 했고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까? 트레이딩과 같은 그러한 부분에서도 수익성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본업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SK증권에서는 현재 PBR이 2.5배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 가치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증권사들이 대개 0.5배에서 1.2배 정도의 PBR을 받는 만큼 2배 이상의 지금 PBR인 상황이라는 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을 현재 중립으로 내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 수혜주들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투자사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공급망으로 엮여서 앞으로의 계약이라던가 이런 게 기대되는 기업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세아베스틸 지주, 그리고 나노팀 열관리라던가 특수 합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증권사, IPO, 특히나 글로벌 IPO 경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 상장일이 점점 더 다가올수록 시장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주 항공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네, 마켓 메이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국내 증시는 동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차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결렬이 됐지만 2차 2주간의 휴전 기간을 남겨두고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장소로는 제네바가 물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 영향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는 금융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실적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6,000선 탈환을 했는데요.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오늘 5,960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6,000선 무려 31거래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6,020선 위로 현재 올라왔다가 상승폭을 소폭 줄여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6,00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동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의 경우에는 1,121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복귀를 했고요.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1조 2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오늘 2조 이상 물량을 덜어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주체는 개인이고요. 600억 원 이상의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오늘도 팔자세 이어가면서 외국인이 280억 원 이상, 기관이 560억 원 이상의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 주목받고 있는지 같이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우주항공 확인되고 있습니다.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자산 운용사들이 우주 관련 ETF를 대거 출시하고 있는데요. 앞서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리고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이 관련 ETF 이미 출시를 했고요. 또 KB 자산운용이나 신한투자운용 등이 현재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아주 IB투자와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스피어가 14%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HVM이 12%대 강세, 미래에셋 증권이 10%대 강한 흐름 현재 구간에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HBM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23일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40조 원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전 분기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HBM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종목 흐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MK전자가 28% 급등하고 있고요. PMT가 1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10%대 강세, SK하이닉스가 오늘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장중에 112만 8천 원을 터치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을 소폭 줄인 모습이고요. 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TLB가 7.2%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보시죠. LS 일렉트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기기 섹터가 동반 강세 흐름 연출되고 있는데 LS 일렉트릭만의 또 이슈도 전해지고 있죠. 미국의 아마존 웹 서비스 AWS와 공급 계약을 맺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의 배전반을 한국 기업에서 공급하게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LS 일렉트릭 측에서 미국의 아마존 웹 서비스 AWS와 첫 번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규모는 1,700억 규모이고요. 배전반입니다. 중전압 차단기, 개폐기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핵심은 북미에 건설 중인 AI 데이터 센터에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중전압 차단기 등 배전 시스템을 일체 공급한다라는 건데요.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한국 전력기기 기업에서는 최초로 AWS 벤더사에 공식 편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동안 K변압기 전력기기 안에서 대장주는 효성중공업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죠. 주가 측면에서도 가장 가파른 오름세 보여왔는데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의 독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이 초고압 변압기의 동무대에서 배전반의 슈퍼사이클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배전반 시장 규모는 2034년까지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빅테크 4사에서도 인프라 투자 전망을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슈퍼사이클이 배전반 쪽으로도 확대될 것이다라는 점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HD 현대일렉트릭이 5%대 강세로 100만 원선 위에서 106만 5천 원선 지나가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5%대 강세에 포착됩니다. 제일일렉트릭도 3%대 오름세고요. 서전기전이 2.5%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300만 원 선 훌쩍 넘긴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400만 원까지 목표 주가 또 올려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의 약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 설비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원익홀딩스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주가 다시금 또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탑이 오늘 코스피를 또 강하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에서의 파키스탄에서의 협상은 결렬됐으나 여전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발언을 했는데 이란 측으로부터 상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란이 합의를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CNN의 보도도 외신에서 주목을 했는데 일단 장소와 일정의 초기 논의 단계이기는 하지만 2차 고위급 대면 회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에서도 중재국이 중재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인 것은 아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올라온 가운데 메모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대표적인 낸드 메모리 업체인 샌디스크가 나스닥 100의 편입이 공식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점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가운데 에버코어에서 샌디스크의 목표가 현재 $950 수준의 주식인데 $1,200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샌디스크가 $1,200까지 제시가 됐고 나스닥 100에 편입되는 것이 의미가 AI가 그동안 지탱해 온 것이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메모리 하드웨어로 들어간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하드웨어 전성 시대를 입증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간밤 샌디스크의 주가가 11%, 12%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메모리 관련주들 반도체주 분위기 함께 짚어볼까요? 퀄리타스
반면에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 부근까지 또 올라가 있고요.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도 14%대 급등세 31,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두산테스나와 같은 코스닥 종목들 선방하고 있습니다. 11%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또 장중에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고 현재 구간 7.5% 강세 흐름 포착됩니다. 삼성전자도 동반 강세 3%대 오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기대감으로 함께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호텔 여행 쪽인데 그간의 전쟁 노이즈 속에서 하락장 안에서 이쪽도 주가 조정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서 1분기를 저점으로 찍고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수기였다라는 분석이고요. 1분기 실적 추정치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매출이 1,5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70%나 증가한 352억 원을 찍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400억 원대이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못 미칠 것이다라는 추정입니다. 이슈 없이 높았던 기대치가 문제다라면서 실적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2분기에 본격적인 성수기 구간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카지노 실적 개선의 전망으로 크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카지노 멤버십 고객이 3월 말 기준으로 13만 3천 명 기록했는데 창립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숫자가 늘어날 것이 기대된다라는 전망이고요. 또한 제주 드림타워의 배팅 한도가 상향이 됐고 VIP 전용 슬롯 머신과 롤링 테이블 구역의 업그레이드 공사도 완료됐다라는 점 짚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영업 환경도 우호적이라는 평가입니다. 3월 29일부터 중국에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확대된 바 있고요. 6월부터는 마카오와 제주 노선도 데일리 운항이 예정돼 있다라면서 앞으로의 모멘텀 바라보자라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조정받았던 주가가 오늘 반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관련주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롯데 관광개발이 7% 가까운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7,930원, 18,000원 선 재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GS P&L의 경우에도 7%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서부 T&D까지 호텔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3%대 오름세입니다. 노랑풍선과 참 좋은 여행과 같은 중소형 여행사들도 오늘 1에서 2%대 강세 흐름 포착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표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HG 현대일렉트릭을 골라주셨네요.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로 현재 오후장에서도 5%대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업체들의 실적 성장세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섹터 내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HG 현대일렉트릭 어떻게 분석해보고 계실까요? 네, 전력 설비 쪽에서 조금 늦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긴 한데 수급은 양호한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5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기관도 하루 만에 매수가 전환되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먼저 좀 부진했던 이유가 몇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올해 수주 목표를 42억 달러 살짝 넘게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10% 정도 넘는 수준의 수주를 목표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한 매출 목표는 한 4조 3천억 정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두 자릿수 정도는 넘어가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폭발적인 어떤 성장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살짝 좀 실망을 했던 분위기인 것 같고요. 게다가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에 좀 하회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효과와 함께 기대감이 조금 높긴 했지만 오히려 어떤 수요가 둔화된 건 아닌 어떤 매출의 인식 시점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실적은 조금 좀 주춤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주가도 약간 아직까지 전고점대를 강하게 못 넘긴 쪽에서 오늘 변화가 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나왔던 리포트 쪽에서는 하반기는 역시나 매출 시점이 다시 전환되기 시작하고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면 성장세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쪽에서 그동안 전도성 물질이 좀 컸던 이제 구리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또 백금 이런 쪽들 안에 들어가는 변압기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들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마진은 여전히 위축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단가를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단가를 제대로 못 올리게 되면 마진은 좀 줄어든다라는 쪽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티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가격 전가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도 벌써 어떤 딜레이가 거의 5년 가까이 좀 돼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격은 충분히 전가할 수 있다는 쪽에서 시장의 반응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4분기 영업이익도 일단 시장의 눈높이는 좀 맞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700억대 정도까지 나왔죠. 그래서 마진이 한 23%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보다는 살짝 줄어들 거긴 하겠지만 여전히 그 미국 쪽, 북미 쪽에 들어가는 전력기기 쪽의 매출 비중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고마진 믹스죠. 초고압 쪽들, 변압기들은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실적은 아직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앞으로 계속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765kW 정도의 초고압 변압기 같습니다. 이쪽에 대한 공급 계약들이 계속 또 이어지다 보니까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고 미국 내 최대 송전망 회사 쪽으로 납품하고 있고 하는 과정들이 가장 중요한 실적의 기반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이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레벨업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 중동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쪽들이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좀 이연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일단 2분기에서 3분기 내로 좀 더 분산됐다 한쪽들이 이것도 하나 실적에 지연되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아무래도 그 큰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 확대와 함께 기가와트급의 전력 수요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 초고압 송전, 그리고 지금은 변압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송전뿐만 아니라 배전까지도 같이 중요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강하게 부각받는 쪽이 LS 일렉트릭이죠. 이런 쪽과 함께 어떤 단가에 대한 ASP 상승은 계속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주가도 일단 그에 걸맞는 모습들을 기대한다라는 쪽들인데, 하지만 조금 아쉬운 모습들은 지금 HD 현대일렉트릭보다 효성중공업이 주가가 벌써 전고점을 돌파하고 좀 강한 모습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탑픽 자리는 누가 될 것이냐라는 쪽에서 관심은 높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현대일렉트릭보다 효성중공업이 먼저 시총을 좀 더 넘겨서 어떤 탑픽 자리가 나올 수가 있는 북미 쪽에서의 지위를 봤었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흐름들을 또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일렉트릭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또 주가 흐름 또 두드러지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고요. 이 대장주와 함께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력주. 오늘 오후장에서 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미국향으로 원전 모멘텀도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이번에 중동 사태에 따라서 가장 피해를 봤었던 섹터 중에 한 종목이 한국전력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수급도 상당히 부진했다가 오늘 오랜만에 좀 변화가 좀 나오는 모습들이고요. 외국인들이 이틀째 기관이 하루 만에 순매수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좀 바뀌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진짜 매수보다는 숏 커버링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 중동 사태 때 발생했던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전력 도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판매 가격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서 실적 우려가 좀 커지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상화되는 실적 쪽에서 배당이 늘어날 걸로 봤던 부분들이 불확실하고 또 원화 약세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원료를 수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원화 약세는 하나 또 부진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적의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쪽에서 그래도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글로벌 국가들도 다 비슷한 처지가 됐을 텐데, 그러면 원전을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어떤 전력원 쪽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돼서 원전을 키우는 분위기로 나갔을 때 한국전력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자회사의 모습들과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상황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실적은 이제 정상화 추세로 간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작년에 산업용 전력요금이 10.5% 인상이 됐고 어떤 산업용 쪽을 계속 또 유지를 약간씩 올리다 보니까 큰 부분들은 여기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그래서 한국전력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한 15조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 가게 되면 17조대 그렇게 되면 지금 선행 PR로 보게 되면 한 3배가 안 되는 수준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극도의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PBR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0.5배 정도까지 수준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실적과 자산 대비해서는 저평가다라는 쪽들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유가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돼서 그 어떤 모멘텀을 실적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미국의 원전 시장 진출 얘기인데요. 일단 지금 어떤 계속 또 미국의 대미 투자 관련된 쪽에서 이유가 어디냐라는 쪽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이 중동 사태로 인해서 좀 많이 딜레이되는 모습들이긴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도 대형 원전 건설을 신규로 확충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모습들이 좀 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공급망을 한국 업체 쪽으로 보강을 하면서 나올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주축이 되는 쪽들은 한수원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에 따른 변화가 나왔었을 때 대형 원전에 대한 건설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고 추가적인 MOU가 나왔을 때는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이 높을 수가 있겠다는 쪽에서 한국전력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른 수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처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언급이 나온 만큼 이와 관련된 좀 파트너십 쪽에서의 변화까지도 같이 연결시켜서 본다라고 했을 때 한국전력의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쪽들인데요. 일단 처음으로 오늘 반응은 나와서 그래도 괜찮다는 쪽이지만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아직 저항대를 좀 넘어서 안착해야 될 길이 좀 멀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당장은 한 44,000원대 안착해서 좀 탄력을 받아야 그 다음 저항대인 한 47,000원대까지 열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직 위축됐던 부분들이 하나씩 좀 해결되는 과정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아직 유가에 대한 동향들과 환율에 대한 동향들 매크로 쪽을 좀 더 챙겨보고 안정을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주가 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와 환율 흐름 안정화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모처럼 6,000선을 재돌파했고 코스닥도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양호한데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쪽들이 자리를 잡고 오늘 하이닉스가 신고가가 나누면서 분위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된 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특별히 성과 날 만한 종목들은 봐야 되겠다 쪽에서 오늘 DI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DI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버닝 테스트 장비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이퍼 테스트나 버닝 테스터 이쪽에 대해서 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메모리 쪽에 대해서 테스터의 강자라고 볼 수 있는 쪽들 오늘 다들 강세인데 DI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쪽에서 후속적으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자회사가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HBM 쪽이라든가 DDR5 쪽에서 테스트용 장비를 공급을 하고 또 2차 전지 검사 장비까지 공급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모멘텀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쪽인데요. 이런 쪽에서 지난번에 HBM3E 그리고 DDR5 관련된 쪽에서 웨이퍼 테스터, 버닝 테스터에 대해서 대형 공급 계약을 SK 하이닉스향 쪽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한 2,460억 정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 기반을 잡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한 앞으로 1, 2년 동안의 매출은 계속 또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매출 인식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게 국산화된 장비 쪽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HBM 쪽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테스터 쪽들은 더 이제 후공정 쪽에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DDR5 전원과 함께 낸드 다단화, 그래가지고 고단화죠. 그리고 특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HBM뿐만 아니라 HBF 같은 경우도 낸드를 쭉 쌓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 관련된 버닝 테스트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장비 수요도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 수혜를 받는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변화는 계속 또 기대감을 갖출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680억 정도 전망합니다. 한 작년 대비해서 8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은 일단 9천억 되다 보니까 조금 좀 이를 반영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수적인 수치고
또 추가 수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탄력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레벨업하게 되면 지난번 고점대인 약 한 38,000원대에서 4만 원대 부분까지는 시도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를 4만 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9,000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 짚어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아직 잘 못 간 종목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9,000원까지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SK하이닉스가 110만 원을 돌파했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통해 해외 수익 자금이 유입되며 매수 비중 15.7%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밤 뉴욕 증시 기술주 랠리도 큰 영향을 미쳤다. 샌디스크와 오라클이 각각 11%, 12% 급등하며 AI 메모리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엔비디아, AMD 등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메모리 업황 기대도 강화됐다. 미국에서 메모리 특화 ETF 드램이 출시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0%대 비중으로 편입됐다. 공급 부족 이슈가 다시 부각되며 드램랜드 가격 상승 기대가 반영됐다. 결국 자금 흐름이 핵심이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AI 빅테크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RIA 계좌를 통해 국내 반도체로 재투자했다. 글로벌 AI 랠리와 국내 자금 유입이 겹치며 SK하이닉스 주가를 밀어올린 구조였다. 자, 다시 코스피 6천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3천을 향해서 또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들 선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이번 주에는 확연히 좀 달라졌어요. 오늘 얼마만입니까? 이게 6천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 진짜 저희가 맨날 코스피 6천을 다시 가자 네. 진짜 왔네요. 네,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차트는 안 띄워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5,400에서 5,800 사이에 아래쪽 박스권에 있다가 휴전에 대한 냄새만 맡아도 위쪽 박스권 올라갈 겁니다 말씀드렸고 위쪽 박스권의 상단은 6,2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6,000포인트 올라오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뭐 시장은 좀 약세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나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이번 회담 결과가 첫 번째 만남이었고 그 첫 번째 만남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하고 이번 주에 만난다고 끝이 아니라 아직도 며칠이 더 남아서 최종적인 합의까지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단이 이렇게 대거 몰려와도 최종 결정권은 이제 최고 지도부에다가 보고하고 나서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유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두세 개 빼고 나머지가 합의됐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호르무즈 해협도 어느 정도는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의외로 어제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나라도 뭐 이제 유조선이나 이런 게 통과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첫 통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뭐 봉쇄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아니면 아예 해제되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런 상황만 나오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갑갑했던 부분은 이제 뭐 무슨 대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만 이제 아니어도 우리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슬그머니 보니까 계속 이제 고유가 시대는 아니더라도 중유가 시대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뭐 $80 이상이 계속 뭐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유가가 $80 이상이면은 힘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또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건 산업 동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그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건 만약에 이란과 미국이 뭐 화해 모드로 해서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결과지를 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유가 시대도 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재건 관련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확장될 수 있고 러시아의 기존에 뭐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진출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러시아는 또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오히려 두 개의 전쟁이 올해 다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또 다른 기획을 한 번 더 맞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5년 지나서 이란과 미국처럼 이제 짧은 시간처럼 이제 서로 간에 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격차가 뭐 좁혀질 수 있는 그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2년 전에도 서로 이제 10개씩 조항 걸었다가 터무니없다라고 해서 이제 대화가 안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넓게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지금 시장 6,000포인트? 6,000포인트는 당연한 것 같고요. 저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번 박스권도 저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런 이번 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 계좌에 지금 길거리에 가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듯이 수익의 꽃이 필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 올라간다고 딱히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점프 뛰면서 좋아할 날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먼저 좋아해가지고 기운 빼지 마시고 미소만 슬그머니 지으시고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텐션을 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갈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조금 올라왔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더 많이 가서 더 큰 수익을 보고 나중에 만족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제 뭐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숨통이 좀 트인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눌리고 또 하락했던 종목들이 빠르게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그럼 한 번 더 저희가 점프할 수 있을 좋은 업종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프할 수 있도록 말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오늘의 4번 타자 업종은 뭘로 고르셨을까요? 사실 오늘은 제가 준비했던 섹터가 있는데 아침에 원고를 뒤집었습니다. 왜요? 뭐길래요? 오늘 하이시 때문에 그냥 반도체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원고를 다시 또 뒤집었습니다. 역사적 내일 소개해드리지 신고가를 않을까. 썼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삼성전자 뭐 잠정 실적이랑 해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미리 말씀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테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좋은 실적이 나왔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뛰어난 실적이 네네. 나왔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도 그 정도는 생각 안 했는데 뭐 57조 2천억? 저는 전날 뭐 54조 얘기 나온 것도 이거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조차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날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좋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AI 시대 그리고 여기 피지컬 AI까지 넘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반도체 AI 그리고 로봇을 같이 합쳐가지고 섹터로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랑 로봇을 따로 떼어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동방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AI, 로봇 계속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전쟁 구간에 터보컨트 우려 계속 나왔는데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에 터보컨트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알고리즘 정도만 나온 거고 그리고 이게 여러 분야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데 뭐 메모리 6분의 1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6개 써야 될 거 1개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1개가 비싼 거 1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메모리가 아니라 새로운 메모리가 나와야 될 수 있는데 그걸 또 누가 만드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물론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에서도 이미 대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왜냐하면은 제품이 출시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우리가 대응이 다 돼 있는 상황일 테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요. 반도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반도체 대체제가 나오면 나는 일자리를 잃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실제로 반도체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종이 없어졌습니까? 누가 봐도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디램만 하는 게 그 당시엔 디램과 낸드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HBM부터 시작해서 뭐 CXL이랑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소캠도 기다리고 있고 유리기판도 기다리고 그 이상의 것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HBF도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새로운 심장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AI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 반도체까지 열리는 시대가 오면은 그에 대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계속 나올 거고 그러면은 공장 증설하고 라인도 이제 조절하고 하면은 계속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이제 그 단품종으로 해가지고 몇몇 품종으로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맞춤형으로 해서 소량 생산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부가치 제품을 만드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기존과는 흐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도 뭐 3년 올라갔다가 또 쉬고 이게 아니라 뭐 5년, 6년이 돼도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더 좋을 거고 내후년에는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이 시장을 지탱하는 반도체주 가장 먼저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확신을 한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안타 종목부터 하나씩 종목을 선정해서 알려드려야 될 텐데, 자, 반도체 중에 뭐 역시 안타 종목은 오늘도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냥 둘 다 보셔도 둘 다 하기로 되지 않을까. 하셨어요? 네, 지난번에도 둘 다 보자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렇긴 하죠. 네. 제가 분명히 1년 전까지만 해도 0.1초의 고민도 없이 SK하이닉스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출발을 먼저 하기 때문이고 지난 4분기 정도부터는 상관없다. 뭘 사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뭘 살려면 저는 사실 뭐 그 내적 친밀감이 있어서 SK하이닉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제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둘 다 별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 마음에 드는 거 사시면 된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SK하이닉스 지금 신고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늦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한테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당연하다. 지금이 제일 싼 가격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말씀드릴게요.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은 그런 거는 물려도 따라잡는 종목이다라고 우리 시장 격언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신고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실적에 대한 거 삼성전자 아직 보상을 다 못 받았습니다. 보상 받으면 저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아유 삼성전자 실적 나왔을 때 별로 못 간 것처럼 하이닉스 실적 나오면 눌리겠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눌리면 더 가겠다고 눌리는 거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 괜찮을까라고 하면 네 지금도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반도체의 맞춤형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들이 이 두 기업을 위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추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가 또 역사적 신고가를 터치를 했고 삼성전자도 다시 또 신고가 행진할 거다라는 의견으로 주셨으니까 지금도 삼전 하이닉스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회를 잘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안타 종목 봤고요. 이제 빠른 종목으로 좀 가볼까요? 반도체 2루타 종목 갈게요. 네, 2루타 종목 여전히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네, 제주반도체지만 온디바이스 AI 쪽이다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도 과거에 설명드렸던 뭐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말씀드리고 오늘도 한 10%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미 결과로 이제 수익률을 다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2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면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열리고 각 기기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갈 정도면은 전력이 중요하다. 우리 로봇만 해도 배터리가 길어야지 한 2시간 쓰고 충전하고 하면 로봇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반나절 혹은 하루 이렇게 쓰고 나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로 로봇 시대가 열리는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력 소모를 줄이게 되면은 2시간 쓸 거를 6시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전력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해 드렸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처럼 이제 반도체 IP를 가진 기업들도 있고 뭐 과거에 시즌 1에 소개해 드렸던 뭐 에이직랜드 같은 종목들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 종목 정도는 꼭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삼성자이언츠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사실 이거 무겁다고 말씀하시면 좀 섭섭할 수 있어요. 삼성자이언츠가 요즘에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이게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통통 튀는 게 좋아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제주반도체 같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뭐 에이징랜드 같은 이런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하나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하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 쪽은 늘 2루타 종목에 트레이딩 종목으로 꼭 포함을 해주시니까 네. 그중에서 제주반도체를 선정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3루타 갈게요. 호타준족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을 반도체 종목은 뭘까요? 네, 여기도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리노공업입니다. 네. 그리고 리노공업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맞춤형 반도체라고 읽는다고 네네. 말씀드렸어요. 지금 NPU의 시대가 열렸고 작년에 구글 TPU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미 고객사 1000여 개 넘고 이런 거는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으니까 이미 외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들으셔도 기분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전쟁을 이겨낸 종목입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전쟁 중간에도 고점 갱신을 했으니까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건데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뭐 후퇴 이 정도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야지 더 도움닫기 해서 멀리 뛰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쉬고 있던 종목들이 다 하나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에 뭐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뭐 재밌는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HBF 관련해가지고도 좀 많이 움직이고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2루타 종목으로 온디바이스 AI였다고 하면은 3루타 종목으로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열릴 때 그 NPU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쪽이 무엇인가 그리고 테스트 소켓이나 아니면은 후공정 쪽에도 이제 테스트 장비나 아니면 뭐 테스트 과정에 연루돼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이쪽은 테스트 쪽은 이제 소모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예 큰 장비 같은 경우에 계속 써야겠지만 뭐 소모품 같은 경우 제가 예시를 자주 들어드리는 게 이제 코로나 때 우리 한번 사용한 다음에 재활용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예, 이쪽도 이제 한번 사용하고 계속 소모품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보시는 거 테스트 장비 쪽이나 아니면 맞춤형 쪽으로 보시는 거 충분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이면서도 길게 수익을 또 볼 수 있을 만한 리노공업 늘 강조해 주시죠. 3루타 종목으로 호타준적 종목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반도체 보기 전에 네. 그동안 또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들 랭킹도 좀 보고 숫자가 이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기분 좋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이 200%대로 올라와서 네네. 이제 1페이지가 잘하면은 이번 달 가능하지 다 않을까 200% 싶기도 위로 해요. 올까요? 1페이지를 싹 이렇게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DSC 인베스트먼트, 뭐 캠코아이럽스 오늘 급등하는 거 여러분들 맞아요. 보실 거고 LX 일렉트릭 뭐 고국엔진 뭐 계속 올라오고 있고 누르메카도 오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모습 보면서 계속 강조해 드리는데 안정적인 성향이면 반도체 조방원의 실적주 중심 그리고 나는 성장주 공격적으로 나는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 성장주 쪽에서 이바봇 중심이고요. 그리고 창투사, 우주항공, 자율주행 쪽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순서가 이게 위아래가 있는 이유는 이바봇은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 계열이고 밑에 나머지는 그냥 뭐 테마성으로 했을 때 굉장히 좀 큰 테마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K컬처 그리고 통신주는 쉴 때 봐야지 지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네네. 요 정도까지 정리해드리면 2페이지로 넘어가도 종목들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페이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1페이지가 200% 말씀드린 것처럼 2페이지는 150% 아래는 좀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은 모르고 다음 달 정도 되면 150% 아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봄이 지나면 200% 아래 종목이 이 2페이지까지도 못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 1에 그랬듯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리뷰할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추려봤는데 예. 일단 뭘까요? SK하이닉스부터 봐야 될 것 그쵸? 같습니다. 네.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 예. 우리가 전쟁 이틀째 여러분
80만 원대면 무혈입성입니다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몇 번 갔나 보세요. 우리가 전쟁 이틀째 이렇게 내려와서 포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잠깐씩 내려온 거 외에는 그래서 리스크 있는 구간에서 한 번 내려온 정도 이게 끝이에요. 정말 이때도 제가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치기 소년된 거 마냥 세 번째 내려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뢰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4주 정도는 주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고 이제 4주가 다 됐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됐으면 여러분 그렇네요. 더 이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 가격을 내려오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고공행진 펼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냥 더 갈 겁니다가 아니라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예, 뭐 150만 원 이게 아니라 저는 그 이상으로 가서 정말 앞자리가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너무 처음부터 이제 뭐 2배 가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뭐 130만 원 가고 150만 원 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실망하지 마시고 전쟁에도 34%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갈 거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다음 종목은 사명이 바뀌어서 이름을 부르기 어려워진 아우 너무 길어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왜 이렇게 바꿨는지 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눈에 띄려고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길게 바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길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그 글자 수에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궁의 대장주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천궁 관련주에 기존에 인포그래피도 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다 설명드리고 제가 그 밴드 교육방에다도 그거 자료 다 올려드리고 했는데 궁금하신 분은 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이랑도 표로 싹 다 정리해드렸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LIG가 지금 이렇게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전쟁 구간에 뭐 전쟁 수혜주 아닙니까? 최고 수혜주고 천궁에 대해서 이번에 어마어마한 호평이 들어와서 야 이렇게 가성비 좋은 게 있냐? 근데 왜 이렇게 확률은 높냐? 이런 얘기가 제가 물밀듯이 오고 있어요. 만약에 휴전이 된다? 그럼 중동 국가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땐 들어오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기존에는 유럽이었다면 이제 중동까지도 한국산에 대해서 기존에도 가성비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듣던 것보다 성능 좋았는데 했는데 이번에는 전쟁에서 직접 확인이 됐다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효자 종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10,000원만 올라가면은 100만 원입니다. 네. 황제주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은 물려도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산일전기. 전쟁 중에 우리 또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종목 4월 1일 날 소개해드린 종목이라서 네, 이제 2주 정도 됐나요? 아, 14일이니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올라왔는데 1차 목표가를 딱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정리해야 됩니까 하실 수 있는데 뭐 절반 줄였다가 눌릴 때 뭐 16만 5천 원 아래에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라면 그냥 들고 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LX 일렉트릭 날아가는 거 보세요. 같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PR까지 볼까요? APR 요? APR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최근에 계속 칭찬을 해드렸는데 네네. 어제 오늘 연속으로 이제 40만 원 1차 목표가에 딱 도달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약간 못 미쳤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APR이 계속 움직일 것 같다면 들고 가셔도 되는데 나는 주도주로 교체할래. 사실 화장품주가 주도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해서 너무 좋은 종목일 뿐이에요. 이 종목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들고 가겠다 하시면은 그것도 괜찮은데 주도주로 교체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가도 종목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개별주 중에서는 탑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 이 종목이 쉴 때를 기다려 우리가 드디어 포착을 했고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로 홈런 가고 그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귀찮으면 들고 가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PR까지 함께 리뷰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이 또 궁금한데 반도체 주 중에 오늘의 말로 홈런은 뭘까요?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제가 그룹주 연초에 10년에 소개해드릴 때 중견그룹주 할 때 안타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원희가 있겠습니다. 원익그룹이요. 네, 원익그룹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그쵸. 여러분들도 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 로봇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주사를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원익 IP 때문에 제가 이 기업을 네.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고 반도체 미세화의 삼성전자랑 그냥 깐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이 기업 없으면 안 될 정도예요, 지금. 물론 대체하는 기업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호흡을 맞춰오게 되면은 다른 기업으로 교체했을 때 또다시 호흡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일본에서 3대 소재 규제한다라고 할 때도 우리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데 일본이 좋은 게 수십 년간 맞춰왔기 때문에 아 하면 어 하고 척 하면 착하고 이렇게 오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닐까. 마치 제가 우리 주도주 하면은 이제 앵커께서 다 불러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 노하우가 공유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 미사의 그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증착 장비 쪽으로 해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파운드리 쪽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도 삼성전자의 거울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기업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를 차트로 해서 딱 보면서 가격 전략 살짝 설명드리면은 네. 지금도 이미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쭉 꾸준히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금 쉬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쉬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기간 조정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 제가 얼마 전에 TLB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말씀드려서 날아간 거 보셨죠? 원익 IPS 제가 볼 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요 12만 5천 원 구간 넘어가는 순간 다시 날아갈 수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는데 투자 안 하겠습니까? 증착 장비 엄청난 투자 나옵니다. 1차 목표치 15만 원이 2차 목표치 20만 원입니다. 20만 원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하면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반도체 중에 또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종목 원익 IPS 지금 전쟁 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쉬고 있습니다. 네. 잘 쉬고 있는데 이제 또 출발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원익 IPS를 오늘 말로 홈런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재성 파트너와 또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바로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되니까요. 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넌 토탈솔루션이 LG 디스플레이 난징법인 인수를 기반으로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늘어나면서 이를 하나로 묶어 완성하는 모듈 생산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탐넌은 이번 인수를 통해 완성차 업체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공급 단계로 올라서며 협상력도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는 LCD 패널의 백라이트와 보호 유리를 결합한 일체형 디스플레이 모듈을 생산해 고객사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LGD의 우수한 레거시를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우수한 설비, 인원, 품질 시스템 12개의 그 완성차 메이커와 저희들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고객과 다이렉트로 채널이 생기는 의미 있는 그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 한 원화 기준 1,000억, 연간으로 1조 2천억 정도의 규모의 비즈니스가 탐런으로 확보가 된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출하량은 2023년 2억 대에서 지난해 2억 5천만 대까지 증가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차량 내부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디스플레이가 주행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는 주요 부품으로 자리 잡은 영향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탐런은 공정 효율화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중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듈 사업은 단순 부품보다 부가가치가 높아 향후 수익성 개선의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현재 중국 자동차 디스플레이 수주 잔고는 약 2천억 원, 전체 수주 잔고는 1조 5천억 원으로 창사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가공비 측면에서는 한 3에서 5% 정도의 추가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서
중국의 저희들의 경쟁사 못지않게 품질과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서 수주를 잘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조 5천억 원의 매출에 도전하면서 다만 당기 실적에는 부담도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5,501억 원으로 늘었지만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비용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도 향후 변수로 꼽힙니다. 회사는 난징법인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올레드 모듈 사업까지 확대해 고급화 흐름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크리스탈린하게 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수출 제한을 자제하라고 경고하며 전쟁 장기화 시 성장과 물가 충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미 사상 최악인 글로벌 에너지 시장 충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유 가스 비료 가격이 동반 상승했고 식량과 일자리 불안까지 번졌다. 특히 에너지 수입국과 저소득국에 피해가 집중되며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됐다. 상황을 키운 건 군사 조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해상 봉쇄를 단행하면서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됐다. 이에 이란은 보복을 경고하며 중동 전역 긴장이 재차 고조됐다. 에너지 시스템도 흔들렸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80곳 이상의 석유가스 시설 피해를 언급하며 가장 심각한 교란이라고 평가했다. 비축유 사업 배럴 방출에도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며 위기 장기화를 시사했다. 네, 바이오 스토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바이오 산업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데일리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요즘에 피부 미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포의 기질 스킨 부스터, 핫하다는 사실을 다들 좀 알고 계실 텐데 기존의 스킨 부스터를 훨씬 더 뛰어넘는 효과를 통해서 의료진이라던가 아니면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많이 좀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좀 의료기기로 봐야 되는가, 이 이야기가 좀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식약처에서 인체 조직제라고 판단을 하면서 논란이 다소 잠재워졌다고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포의 기질 이 스킨 부스터가 기존의 이제 스킨 부스터, 히알루론산이나 PDRN 스킨 부스터 대비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무세포 동종 진피 유래 세포의 기질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인체 조직제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인체 조직제는 이제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의 임상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래서 이제 ECM 스킨 부스터의 제조 및 생산 업체는 제품 판매 중단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ECM 스킨 부스터 제조와 판매 관련한 걸림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제 인체 조직제를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느냐에 대한 이제 해석과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식약처는 이제 상반기 내로 소폭의 법령 개정 등 규제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ECM 스킨 부스터가 기존 스킨 부스터보다 효과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데요. 어쨌든 저희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걸 좀 생산하는 기업이 어디냐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기업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ECM 스킨 부스터가 가장 네. 먼저 LNC 바이오와 한스 바이오메드에서 선제적으로 제품을 출시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ECM 스킨 부스터가 어떠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에도 후기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스킨 부스터 대비해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기존의 스킨 부스터는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염증을 유발시켜서 피부를 재생시키는 이제 기존 방식인데요. 이제 ECM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성분 그 자체를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제 뭐 상처 같은 것도 없고 훨씬 더 또 적응도 피부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고, 이게 기존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계속해서 몇 차례 이제 시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그 시술 기간도 훨씬 더 길고, 비용은 조금 비쌀 수 있지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환자들에게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NC 바이오와 한스 바이오메드가 선제적으로 이 ECM 스킨 부스터를 출시하면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요. 이제 후발주자들도 속속 ECM 스킨 부스터 출시를 뛰어들 준비에 나왔습니다. 네, 부작용은 줄어들고 시술에 대한 기간은 더 늘어난 그러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식약처가 ECM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인체 조직으로 판단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앞서 이제 잠깐 설명해드렸지만 이제 의료기기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료기기로 판단되는 경우 임상을 거쳐야 됩니다. 네. 이게 뭐 인체에서 안전한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임상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자면은 ECM 스킨 부스터를 두고 발생한 잡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ECM 스킨 부스터를 이제 인체 조직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의료기기로 볼 것이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체 조직제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약처는 최근 이제 피부 미용에 사용되고 있는 이 무세포 동종진피 기반 ECM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무세포 동종진피를 분말화한 제품이기 때문에 인체 조직제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기존에 사용되던 이제 PDRN, 히알루론산 기반 스킨 부스터 등은 의료기기로 구분됐던 만큼 출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임상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ECM 스킨 부스터의 경우 인체 조직제인 만큼 별도의 임상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제 ECM 스킨 부스터도 뭐 주사를 사용하는 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식약처가 인체 조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임상 진행과 이에 따른 판매 공백 리스크는 해소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임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좀 안전할까? 뭐 이런 걱정도 되는데 괜찮을까요? 네, 이제 그런 걱정도 아무래도 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드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이제 인체 유래 이거 굉장히 많이 현실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되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이제 인체 조직 유래 바이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의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이 조직은행 인증 요건을 살펴보면은 미국 FDA나 식품의약국이나 이제 미국 조직은행연합회 AATB의 인증보다 까다롭다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시험 부재에 대한 지적은 이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기준의 잣대를 대는 것으로 이제 약간의 오해라고도 보여질 수 있고요. 인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가공 공정을 거쳐서 안전성이 검증된 상태에서 의료진이 전문적인 판단하에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훨씬 더 까다롭다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인체 조직제가 사용되는 곳이 있을까요, 현재? 네, 이제 보통 이제 인체 조직제가 어디서 사용되는지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정말 많은 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어르신들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먼저 잇몸에 나사 같은 거를 받게 되는데요. 이 나사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서 골 이식제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제 골 이식제가 인체 유래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깨 수술에도 이 인체 조직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분말화된 동종 진피, 이번 스킨 부스터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그리고 욕창, 유방재건, 연부조직 복원, 함몰 흉터, 주사형 음경 확대 등 다양한 질환 치료 및 시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국내 리딩 업체는 자체적으로 임상을 진행하면서 안정성과 효과를 모두 확인 중에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임상을 통해서 안정성을 검증했고, 한스 바이오메드도 지금 현재 임상을 진행하면서 안전성을 검증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ECM 스킨 부스터 임상을 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까다로운 인체 조직제를 사용하고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리스크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네, 이제 앞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이게 의료기기로 볼 것인가, 인체조직 이식제로 볼 것인가에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이 인체조직 이식제를 미용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가, 윤리적 문제가 없는가, 이 두 번째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체조직법의 해석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이제 식약처는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식약처는 이제 연구 결과 도출 전 우선적으로 상반기 내로 ECM 스킨 부스터 관련된 법안 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선례가 좀 없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 법안 개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질 것으로 보이나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가 해외 사례는 어떤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기반으로 이제 소폭의 법안 개정을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체 조직이 이제 미용 목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좀 막겠다는 제한 조치라고도 풀이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이제 인체 조직제의 미용 목적 광고를 제한하고 의료기관에서 인체 조직제 사용 시 환자에게 인체 조직 유래 제품임을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술하기 전에 환자에게 이것은 인체에서 유래된 물질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식약처에 따르면 이제 인체 조직 유래 제품 고지와 관련해서 조직은행과 협의 중에 있고 법안 개정안 마련은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 연구 사례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해외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법안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러한 인체 조직제를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인체 조직제를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AATB 또는 FDA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인체 조직 유래 소재가 피부 결손 보강 및 에스테틱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방 조직이나 이제 진피 조직을 세포 제거 후에 미용 영역에서 활용하는 것이 글로벌 재생의학의 보편적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기증된 인체 조직을 피부 미용에 쓰는 것을 윤리적으로 부당한가에 대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기증 동의서에는 사용 목적에 에스테틱 및 재건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미용 목적 사용이 가능한 인체 조직만을 스킨 부스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로 ECM 스킨 부스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올해 투자자들은 웃고 울게 만들었던 기업이죠. 알테오젠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라 하면 알테오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올해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 확장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알테오젠 하면은 기술 수출 명가로 굉장히 큰 규모의 기술 수출도 성공하고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의 황제로도 꽤나 자리를 오래 하고 있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하이브로자인 플랫폼 기술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항암제 위주로 적용되던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이 면역 질환 치료제로도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뿐 아니라 이중 항체 약물 접합제, 최근 많이 주목받는 거죠. ADC까지 확장이 가능하면서 이제 글로벌 기술 수출 역시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의 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하면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이 기술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하이브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해서 기존의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이제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을 통해서 다양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 이후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총 8건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기술력까지 입증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전환하는 이 기술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이렇게 지속적인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주사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정맥 주사, 피하 주사, 그리고 이제 근육 주사로 나눠집니다. 기존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찾아서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이고요. 이 때문에 이제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환자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투약 시간도 뭐 2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3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환자들의 불편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 피하 주사 같은 경우에는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하 조직에 약물을 주사하는 형태입니다. 정맥 주사보다 체내 흡수 속도는 느리지만 투약 시간이 단 몇 분만으로 굉장히 짧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환자가 직접 주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성도 굉장히 높여진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뭐 시간 단축이나 여러 편의성 때문에 지금 정맥 주사 제형 대비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환자와 의료진 입장에서는 투약 시간도 줄어들고 굳이 병원에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증가하면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걸까요? 네, 이제 단순히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높여주니까 뭐 더 많이 팔려서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네. 뭐 단순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제약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면서 특허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 제형 변경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전에 정맥 주사를 투여가 간편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을 방어하고 독점 기간을 연장하는 에버그린인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MSD 키트루다, 알테오젠과 협력하는 MSD 키트루다뿐 아니라 로슈의 허세틴, 존슨앤존슨의 다잘렉스가 이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이 기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일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테오젠과 할로자임 단 두 군만이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기업들도 두 기업에게 기술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 같은 경우에는 비만, 항암, 유전자 치료 등 이제 개별 치료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달리티 위에서 작동하는 기반 기술이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기술 수출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총 8건의 플랫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고 특히나 올해는 2건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올해 체결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네, 올해 알테오젠이 2건의 기술 수출 계약을 벌써 체결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올해 1분기에 이제 항암 전문 자회사인 테사로를 통해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와 젠퍼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난 3월 달에 신경계 및 자가면역 질환 전문 제약사인 바이오젠과 2개 품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건을 합상한 총 계약 규모는 8억 6,400만 달러에 달하고요. 이 GSK의 젠퍼리 같은 경우는 PD-1 계열 면역 관문 억제제로 키트루다나 옵디보와 같은 동일 계열에 속합니다.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테오젠의 이제 기술을 적용해서 SC 제형 제품 키트루다 큐렉스를 출시했고요. 옵디보 역시 이제 SC 제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젠퍼리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SC 제형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인 만큼 알테오젠의 이 하이브로자인 플랫폼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오젠과 계약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젠이 자가면역 질환 또는 알츠하이머 등 신경계 질환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제 기존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로자인 플랫폼 기술 적용이 항암제에 주로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젠과 계약에 따라서 이 기술이 다른 질환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확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바이오 업계에서 좀 뜨거운 기술 중에 하나가 ADC와 같은 모달리티에 대한 인기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모달리티에 대해서도 이 주사 제형 변경 이런 기술력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하이브로자임의 플랫폼 기술에 대한 이제 단일 클로 항체를 넘어서 다양한 모달리티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치료제 분야에서 살펴보면은 다이치 상표가 N2SC 제형
제형 개발을 위해서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이중항체 치료제를 SC제형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이제 SC제형 변경 기술이 특정 영역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범용 기술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진수 기자와 함께 ECM 스킨 부스터 그리고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글로벌 빅테크 영업이익 순위에서 각각 2위와 4위 수준까지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SK하이닉스 역시 1분기에만 4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실적 상승의 핵심은 D램 가격 폭등이다. 1년 전 1.35달러였던 D램 가격은 13달러까지 10배 가까이 올랐다. 최신 서버용 D램 칩 한 개의 가격은 약 37달러에 달하며 무게 대비 가격을 환산하면 금 1g보다 비싼 수준이다. 또한 과거 양산형 구조에서 벗어나 TSMC처럼 선수주 후생산 방식인 주문 제작형 산업으로 전환되며 3년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시장 전망치에 따르면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영업이익 1위, SK하이닉스가 3위를 기록하며 엔비디아와 함께 최상위권을 점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47조 원까지 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도 나오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앞지르는 반도체 전성시대를 예고했다.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가 모처럼 6천선 장중에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네, 어제 좋은 이야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란이 합의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결국에는 재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묻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역시나 시장 리스크를 크게 이겨내면서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장중에 6,000포인트가 넘어갔죠. 3%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점진적으로 시장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중동 전쟁의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있는데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참고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건네드리자면 네. 지난주에 방산관련 세미나에서도 이야기를 건네드린 건데요. 시장은 우선은 일정 부분 충격을 점진적으로 흡수해 갈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종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기에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에 대해 그 단어 자체를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그런 평이 나왔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란 정부가 막연히 굴복을 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어렵고 그 아래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산하기관까지 포함하면 대략 300에서 400만 정도의 군인이 있는데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종전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이란과 미국의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이 매우 큰 이슈를 한 번에 다 소화를 하기보다는 매우 조금씩 그 충격을 희석시키는 양상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가운데 우선 오늘 시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고 최근에 우리 증시 제외한 사실상 미증시는 대단히 큰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선 시장은 지금 보이는 중동 지방에서의 충격은 모두는 아니나 상당 부분 이미 해소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거시경제 변수들의 안정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나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인데 네. 배럴당 $100 수준 이하로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격이 완화되면 당연히 제자리로 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우리의 원달러 환율 또한 1,500원 아래에서 다시 한번 머무르는 그런 양상도 시간이 지나면 고착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이 지금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파르게 올라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컨센이 부정적이지 않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쪽에서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나 나왔습니다. D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쪽에서 상대적으로 더 매출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라면 한편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1분기 전망이 38조 5천억 원, 또 어딘가에서는 40조 이야기 나오는데 한편으로 그 이상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장중에 6,000포인트를 우선은 코스피가 넘고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선물시장에서 보이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흐름 가운데 지난 2월 27일에 기록한 6,347포인트 결국 이걸 돌파하는 것도 시간 문제다.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강세 흐름을 또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6천선 다소 내줬지만 그래도 2%대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160포인트 올랐고요. 5,967.73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도 현재 2%대 강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1,12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200도 3%대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기관이 1조 2천억 원대 순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외국인은 8천억 원대 순매수세, 개인이 2조 3천억 원대 매도 우위였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4월 14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일제히 견조한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로 강력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지수단에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여력은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 덕분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대한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반도체 수출 데이터 역시나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확인이 됐었죠. 하이닉스 오늘 6%에 가까운 상승세, SK 스캐워너 10% 두 자릿대 오름세를 그리는 데 성공했고요. 삼성전자도 2% 이상의 견조한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MLCC 기판과 관련돼서는 오늘도 뜨겁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된 섹터 가운데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졌죠. 미래에셋증권이 10%가 넘는 견조한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의 폭증으로 인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금융지주사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광고로 인한 실적 전망치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 속에서 오늘 2%가 넘는 상승을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역시나 견조한 상승으로 오늘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2030년에 연 3만 대가량을 생산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로봇 관련된 섹터까지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현대모비스도 3%가 넘는 상승, 오늘 조선과 관련된 기업들 움직임 괜찮았고요. 삼성물산과 그리고 삼성 E&A와 같은 건설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이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혼조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HLB가 7% 넘는 오름세를 기록한 반면에 ABL바이오라던가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는 소폭의 상승 혹은 하락으로 같은 섹터 안에서도 엇갈린 움직임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알테오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보르노이와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에서 5%가량 빠졌고요. 삼천탕제약도 1% 이상 하락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다소 아쉬웠던 하루였기도 합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로봇 관련된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9%, SPG가 5% 이상의 상승, 로보티즈도 4% 넘게 상승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차 휴머노이드 관련된 발표가 로봇 기업들의 매수세로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ISC는 3% 넘게 상승했고요. 하나마이크론 4%, 고영테크놀로지도 3%, TSE도 12%가량 급등했고 오늘 두산테스나가 11%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전기전자 그 가운데 소부장 기업들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 나왔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동안 좀 강한 상승 보였던 리노공업이나 PSK홀딩스 같은 기업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케어젠이 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유진로봇 5%가량의 오름세, 루닛도 3%가량 상승하면서 로봇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도 오늘 움직임이 괜찮았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 단에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화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2.7%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59포인트 상승이고요. 5,967.75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2%대 강세 기록했고요. 22포인트 오른 1,121.8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3%대 급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좋은 탄력을 유지해줬고요. 결국 오후장 중에는 6,000포인트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약 한 달 반 만에 6,026포인트 재탈환하는 움직임이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5,960선을 사수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 9점 1,125포인트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지수를 이끌어줬고요. 기관이 1조 2천억 원대 순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외국인도 8천억 원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반면 개인이 물량을 덜어내면서 2조 3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도 함께 보시면 기관이 1,200억 원대 물량을 출해냈고요. 오늘 코스닥의 매수 주체는 개인이었습니다. 1,169억 원의 순매수세, 외국인은 아주 소폭의 순매도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SK하이닉스 1위에 자리를 했고요. 현대일렉트릭 등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 흐름 좋았던 가운데 현대일렉트릭은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받아갔습니다. 현대로템과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가 자리를 했는데 LIG 넥스원이 사명을 바꿨죠.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이제 중동 지역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된다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APR 오늘 주가는 하락 전환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HLB 자리했고요. ISC 같은 종목들 꾸준히 외국인의 순매수 받아가고 있습니다. 스피어 같은 스페이스 X 종목들 자리했고요. 비츠로셀까지 골고루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로보티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오늘 또 확인이 된 하루였고요.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이번 주 중 안으로 신제품을 공개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관련 신제품인데 액추에이터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앞으로 사족 보행 로봇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5만 3,500원까지 장중 고점 터치하기도 했고요. 결국 4.6% 강세 흐름 연출하면서 24만 7,5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역시나 SK 하이닉스 자리했고요. 삼성전자도 함께 기관의 선택을 받아갔습니다. 삼성전기까지 MLCC 모멘텀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올라와 있습니다. 두산퓨얼셀까지 기관의 순매수 리스트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서진시스템, 테스와 같은 종목들 자리를 했는데요. 서진시스템 금속 장비 제조업체로 배터리나 ESS 그리고 반도체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테스 역시 반도체 장비주 단안에서의 실적 성장으로 앞으로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 나타났고요. 실리콘투, 알지노믹스 같은 종목들 기관의 선택 받아갔습니다. 이 안에서 미래에셋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 평가 이익이 반영이 되면서 이번 1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오늘 코스피가 모처럼 또 6,000선을 터치하기도 하면서 증권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는 점도 시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74,100원까지 고점 터치하기도 했고요. 10.7% 급등세를 다시 한번 연출했습니다. 72,4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해봤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6,000포인트 재돌파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시장이 살짝 흔들렸었죠. 그런데 2주간의 휴전이 만료가 되기 전에 2차 대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게 시장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의 확장으로 이어졌는데요. 오늘 장중 42일 만에 6,000포인트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거래 대금도 이에 발맞춰서 증가하면서 증권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거래 대금이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 80%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증권주들의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만큼 오늘 증권주로도 매수세가 강력하게 이어졌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74,000달러를 회복했다라는 소식 속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오늘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이 3%가량 상승했던 건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KB증권은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을 40조가량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분기 실적이 1분기가 가장 저점이고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석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역대급 실적에 대한 기대감 커질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 소부장단까지도 매수세가 확산이 됐고요. AI 서버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메모리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지난달의 반도체 수출이 역시나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0%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세는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입니다. 오늘 국내에서 섹터들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섹터는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거나 우주항공과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6월에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최대 2조가량으로 추산되면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듯한데요. 특히나 국내 자산 운용사들에서도 선제적으로 우주항공 ETF를 출시하면서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간 우주 산업에 대한 성장도 기대되는데요. 스페이스X가 시장에 입성하게 되면 구체적인 비교 자료가 생기는 거고요. 국내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도 밸류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인 산업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 과연 미국과 이란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더 줄어들면서 이러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이렇게 상승 마감 지었습니다.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작용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또다시 크게 작용을 했는데 트럼프의 또 다른 블러핑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시도로 시장에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시장 포인트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차장님께서는 내일 포인트는 어떤 부분 좀 집중하고 계실까요? 저는 크게 딱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시장이 중동 관련 이슈, 긍정적인 이야기가 우선은 들려오는가. 이란은 전 세계에서 원유 생산 기준으로 4%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봉쇄가 되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힘듭니다. 당연히 미국이 만들어 놓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역시나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의 주가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좋고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좋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우선은 실적 발표를 1차적으로 우선 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사라진 상황이고, 코스피 기준으로 2월 27일에 기록했던 최고가 그걸 현재 돌파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또한 아직 신고가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듯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오늘 신고가가 이미 나왔습니다. 시장은 신고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SK 하이닉스는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하는 이유는 그건 단순하게 1분기 실적 그 이상 업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역시나 핵심이긴 하지만 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SK 하이닉스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퓨어 플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디램과 램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하였을 때 SK 하이닉스가 얻을 수 있는 실적의 증가율은 삼성전자의 증가율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먼저 일이 반응을 하는 것이고, 추후 이란과 미국의 중동방 전쟁이라고 하는 게 종전은 없다 하더라도 안정이 되면 될수록 시장은 더 거침없이 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더 많이 오를 기업은 아마 SK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지금 목표 주가가 200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 더 저는 올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전까지는 거침없이 랠리를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닉스는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투탑에 대한 의견을 여전히 유지해 주시고 계시고 하이닉스에 대한 좀 눈높이 조금 더 높여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긴 했는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미래에셋 증권이고요. 최근에 증권주가 좋은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장이 회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보면 시장이 좋아졌다고 해서 증권주의 주가가 다 올라갔던 게 결코 아닙니다. 키움증권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브로커리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수료 수익이 증가를 꾸준히 보이는 기업은 시장이 움직일 때, 시장이 상승할 때 더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만 사실 그런 양상을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우리 시장이 말 그대로 불장을 보이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던 많은 증권사 그리고 기업들이 대체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큰 변수가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결국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페이스X라고 하는 한 가지 모멘텀, 그리고 또 하나는 본질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업인데 1분기 기준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한 1조 2261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컨센 대비 대략 21% 정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현재 대다수 증권사가 좋습니다. 중소형사 또한 마찬가지이고 연초에 생각을 했었던 1년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을 이미 달성한 기업도 적지 않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내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들이 선택하고 있는 증권사, 아쉽게 중소형사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키움증권, 토스, 미래에셋처럼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넘버 3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일평균 거래대금 호조가 증가하기 때문에 브로커리지에서 지금 뚜렷한 성과가 나옵니다. 전분기 대비 37.3% 증가한 4,562억 원 수준이고 이건 전년 동기로 보면 2배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시장이 거의 2배가 올랐으니까 수수료도 2배가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증권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대형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또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고요. 추후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는 당연히 더 올라갑니다만 그 가운데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체 투자에 대한 활성화가 더 될 겁니다.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지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거를 해오다가 기업 가치가 크게 올라갔던 것처럼 미래에셋증권도 결국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해 움직일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팀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 시장도 좋고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익도 좋은 상황에서 좋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중동 전쟁이 마무리되면 코스피는 거침없이 더 올라갈 것인데 증권주를 배제하고 갈 것인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여러분들이 목표 가격은 대략 82,500원 정도로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6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페이스X 테마주 안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그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목표가 82,500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수요일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저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의 조정은 철저한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도 대응 세우시는데, 대책 세우시는데 함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장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서 우리 시장도 점점 더 맑게 개는 듯합니다. 네, 4월 15일인데요. 내일이 벌써 중순으로 이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날씨처럼 따뜻한 증시가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내일 더 유용한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